전쟁에는 피해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항공산업에서 전쟁 덕분에 시장을 가져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같은 공항에서 출발해서 같은 공항에 도착합니다. 하나는 10시간 30분이 걸리고 하나는 12시간이 걸립니다. 가격은 하나가 275만원이고 하나는 406만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무선PD의 경제브리핑 경제 언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이 두 전쟁이 하늘길을 바꿨습니다. 유럽 항공사들은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걸프 항공사들은 강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 항공사들만 올여름 유럽행 2350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가 이번 주에 보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올여름 유럽 항공권을 검색하면 바로 체감하게 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행 항공권을 검색하면 114만원짜리와 174만원짜리가 나란히 뜹니다. 같은 유럽, 같은 도시인데 60만원이 차이 납니다. 한국 항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중국 항공사는 기름이 아니라 물을 넣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가장 짧은 길은 러시아 상공을 지나는 경로입니다. 이걸 대원 항로라고 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항공사들은 러시아 영공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남쪽으로 크게 돌아가야 하니까 유럽 목적지에 따라 비행시간이 2시간 가까이 늘어나고 연료도 그만큼 더 듭니다. 그런데 중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영공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최단 경로를 쓸 수 있으니까 연료도 적게 들고 비행시간도 짧습니다. 말로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 비행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차이나 CA933편입니다. 베이징에서 파리까지 러시아 상공을 가로질러서 거의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비행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같은 구간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AF201편입니다. 같은 베이징에서 같은 파리로 가는데 러시아를 피해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를 돌아갑니다. 비행시간은 12시간 정도로 1시간 30분 정도 더 걸립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4월 14일 편도 기준으로 에어차이나가 275만원이고 에어프랑스가 406만원입니다. 131만원 차이가 납니다. 47%나 더 비쌉니다. 같은 공항에서 출발해서 같은 공항에 도착하는데 하나는 더 빨리 가고 131만원이 더 쌉니다. 이것이 러시아 영공의 힘입니다. 러시아 영공 폐쇄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 영공까지 제한됐습니다. 원래 유럽과 아시아 구간에서 가격과 서비스로 시장을 장악해가던 건 걸프 항공사들이었습니다. 카타르 항공, 아랍에미리트의 에미레이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같은 곳들이요.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이 항공사들도 큰 폭의 감편과 제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늘길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항로가 다시 열리더라도 소비자들이 당분간 중동 경유를 꺼릴 수 있습니다. 유럽 항공사들의 우회 비용도 상당합니다. 연료비만 시간당 약 1,2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추가로 듭니다.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편당 약 2,2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추가됩니다. 비행기 한 대가 한 번 날 때마다 이 정도 비용이 더 드는 겁니다. 반면 중국 항공사들은 우회 비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편하고 있습니다. 에어차이나가 969편, 동방항공이 697편, 남방항공이 410편을 들립니다. 베이징 다신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헬싱키, 밀라노로 가는 직항도 처음 생겼습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건 이란 전쟁 이후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중국 항공사들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인천 중국 노선에서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55.8%로 올라가며 국적사를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유럽 항공사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동 허브가 불안해지면서 걸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아시아로 가겠다는 수요가 유럽 항공사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피네어는 아시아행 티켓을 15% 올렸고, 영국 항공은 방콕과 싱가포르 노선을 늘리면서 멜버른과 콜롬보도 새로 열었습니다. 항공 컨설팅 회사 ASM의 에드먼드 로즈는 걸프를 피하려는 여행객들이 비싼 요금을 강수하고 있고, 덕분에 유럽 항공사들이 연료비 상승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항공자문그룹 BAA의 리누스 바우어는 이건 기회주의적 대응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경쟁 구도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름 항공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스카이스캐너에서 6월 1일 출발 기준으로 실제 검색해 봤습니다. 먼저 스톡홀름입니다. 대한항공 직항은 없습니다. 에어차이나가 114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김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에어차이나와 루프트한자 사이에 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밀라노입니다. 걸프 항공사들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최저가인데, 이건 중동 정세가 정상화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항공 직항으로 가면 257만 원입니다. 경유편 최저가의 2.5배에 달합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하고 있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인천에서 한국 승객을 태우고 자국 허브를 거쳐 유럽으로 보내는 겁니다. 스톡홀름행에서 봤듯이 김포 출발 조합이 나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에게는 인천공항보다 김포공항이 가깝습니다. 지방에서는 더 매력적입니다. 김해나 대구에서 상하이로 가서 경유하면 인천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구조 변화입니다. 한국 하늘길의 게이트키퍼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운임 인상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중국 항공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항공사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있습니다. 기내식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개인 스크린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플랫베드 좌석을 도입하는 등 하드웨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니케이도 캐빈 서비스, 식사, 영어 대응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사, 이른바 LCC가 아닙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와 같은 풀서비스 항공사입니다. 에어차이나는 아시아나와 같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고, 동방항공은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 소속입니다. 마일리지와 등급이 호환됩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상위 등급 회원이 적어서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한가하고, 우선 탑승도 체감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 30일 무비자 입국이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니까 단순 경유가 아니라 스톱오버 관광도 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2박하고 파리에서 5박하는 이런 일정이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정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었고, 이란 전쟁이 결정타였습니다. 유럽 항공사는 돌아가야 하고, 걸프 항공사들은 큰 폭의 간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항공사만 직선으로 갑니다. 결국 이번 경쟁은 항공사의 서비스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도 누가 더 짧은 하늘길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그 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 항공사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실제 경험이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경제 언팩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항공산업의 구조 변화를 해설하는 콘텐츠이며, 특정 항공사를 비판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항공권 가격은 시점, 노선, 항공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각 항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